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뭐 일찍이 뵌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아, 지금 소설 봉인된 혀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그 아텐 스타디에서 이제 두 번째 소설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프로그램을 보시면 8개의 작품을 제가 이제 선정을 나름대로 했고요. 이건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 유명한 그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다라고 하는 책을,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또 읽어보셨으니까 책 안 갖고 오신 분들, 제가 맨날 시간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책 안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읽기 힘들죠. 뭐 500페이지나 되고, 또 영화야 뭐 그냥 보면 되지만 소설은 또 꼼꼼하게 읽어나가려면 힘든 점들도 있고 할 텐데, 어쨌든 오늘 첫 시간인데 굉장히 좀 분량이 많은, 제가 원래 그 분량을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이제 선정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거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도 되게 힘들고, 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딴 것도 자꾸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소설 읽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강의를 이제 준비하다 보게 되면 이제 적어도 2번은 이제 읽어봐야 되고, 그리고 또 메모해야 되고, 또 여기 들쩍들쩍 거려야 되고, 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거 길어가지고 소위 이제 키워드들을 이렇게 다 적어놔야지만 나중에 제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 책들을 보게 되면 이 맨 뒷장에다가 이렇게 키워드들을 페이지 수로 인덱스죠. 뭐 그래가지고 페이지를 빨리 찾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책은 너무 두껍다 보니까 또 얘기가 되게 복잡해요. 이거 음악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후가 스타일 비슷한 이제 그런,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이제 그런 거라서 이 뒤에 있는 2면 갖고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예 페이퍼를 제가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별로 이제 잘 안 하려고 한다. 보통 한 200페이지 정도 내외 되는 것들을 좀 이제 해왔는데, 욕심은 그러나 좀 이제 대작들을 좀 다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읽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뭐 폭풍의 언덕,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제인 에어라든지 그런 고전들, 그래서 얘기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뭐 한 번에 끝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한 2번 정도로 이제 엮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조금 앞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계획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매번 제 소설 수업할 때마다 이제 하는 얘기가, 뭐 동영상 강의 보면 또 들을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소설 읽기, 이 시간에서 이제 소설 읽기를 하는데 어떤 이제 기대들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지 저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마다 다 다른 이제 소설 읽기에 훈련도 돼 있을 테고, 또 소설에 대한 관심도 다양할 테고, 그리고 또 이제 소설을 읽는 이제 그 방식이나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소설 텍스트의 이제 특성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어떤 고정적인 어떤 그런 읽기를 요청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주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소설을 읽어나갈 수 있다. 우선 이 소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역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인 거라서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들여다봐야지만, 나름대로 이 소설에 대해, 한 권의 소설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독서 체험을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요. 또는 다른 방법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한 권의 이제 소설을 읽을 때 내가 이제 어떠한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그 소설은 이제 아주 무한하게 변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어느 한 문장이 내가 마음에 든다, 꽂힌다, 그야말로 딱 그러면 그런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가운데 놓고 이 문장들을 이제 설명해내는 방식으로 이야기들이 재구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읽어나가는 방식. 물론 당연히 뭐 작가의 의도는 있어요. 작가가 주제를 가지고
작가가 자기 인텐션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충분히 우리가 그거 보통 소설 읽는다, 뭐 책을 읽는다 그러면 그걸 발견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훈련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고 이제 그러한 또 독서를 수행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우리는 소위 그러한 우리 방법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제 해석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해석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취향적 방식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그래서 소설을 이제 텍스트로 읽는 거죠. 텍스트는 짜임 관계이고 그리고 우선 글 써진 거를 짜임 관계로 보려고 하는 것이고 책은 어떤 중심이 있어가지고 그 중심을 끊임없이 이제 맴도는 방식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나사처럼 그 주제를 향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상이나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짜임 관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연적인 이런 방식, 에피소드들이나 아니면 관점들이 서로 평면적으로 짜여져 있다. 그래서 혹은 텍스트를 우리가 파라탁시스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게 병렬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병렬법이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건데 이제 말하자면은 모든 것이 이제 중심이 된 각 부분들이 다 중심이 되어서 그것들이 하나의 평면적으로 이제 병렬 상태로 서로 모여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모여 있음이지 어떤 의미 중심적으로 그것들이 짜여 있음이 아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소설 텍스트를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큰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소설 읽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하나는 독자가 말하면 개입할 그런 영역이 이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전자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가의 의도를 우리가 추적해 나가는 탐정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분석의 역할을 하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나의 취향이나 아니면 나의 감각이나 아니면 나의 문제의식이나 아니면 어떤 우연적 그런 소설적 문장과의 어떤 만남에서 오고 있는 어떤 여기도 우연이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겠지만 어떤 우연적 경험들이 말하자면 개입될 여지가 이제 별로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설이 다른 텍스트들, 다른 책들은 예컨대 이론서라든지 뭐 철학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식의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지만 소설은 경험의 차원에서 접근해 가는 텍스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이제 그 텍스트로부터 얻어내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경험들은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이제 수동적으로 어떠한 그런 책을 말하자면 탐색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와 그리고 텍스트 간의 대화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경험들은 이제 수없이 변주돼서 그리고 아주 폴리포니식으로 다성음악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제가 볼 땐 소설 텍스트가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소설 텍스트의 어떤 특별함이라고도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설 강의를 하면서는 늘상 하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제가 이 텍스트를 통해서 제가 독자로서 개입해 들어간 결과 이제 어떠한 경험들을 나는 얻어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뭘 가르치고 그리고 이 텍스트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전형성을 제가 제공하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이 수업 시작할 때마다 매일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매일 하는 소리인데 그래서 저는 독자의 위치에서 한 독자의 위치에서 말하자면은 이제 이 텍스트를 나름대로 경험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당연히 강의니까 어떤 자의성을 가지면 안 되겠죠. 나름대로 텍스트 내적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인용 내지는 어떤 말하자면 실증을 하고 또는 이제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교양적
백그라운드에 이러저러한 지식들을 이제 동원해 가면서 말하자면 그것들을 나름대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진실성 내지는 아니면 그 정당성을 제 나름대로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 강의의 주된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물론 다 읽어 오셨겠지만 강의를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도 책을 읽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되면 이제 또 한 번 다시 읽어볼 때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그 독서 체험이 되어 있는 그런 프레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개자의 입장이다. 제 개인적인 독서 체험에 대한 이제 이 강의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향성이 있다면 이제 바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이제 뭐 아텐스타디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이런저런 데서 이제 소설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방식으로 제가 이제 책을 읽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이 제가 지금 이 물랑 쿤데라의 책을 읽지만 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어느 곳에서 다시 이걸 읽기를 한다면 아마 또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충분히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또 다른 어떠한 검증성을 통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책의 경험을 전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그게 바로 소설이에요. 그래서 소설이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해 보게 되면 왜 특별하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바로 그러한 자장권. 예. 그래요? 그렇습니까? 제가 요새 힘이 없어가지고. 아니, 이 마이크와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좀 녹음되는 거지. 좀 크게 하지요.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그러한 이제 소설 경험을 전달자다. 이제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뭐 글쓰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바로 이 저자와 이제 독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 이제 책 읽기의 교육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말하자면은 이러저러한 어떤 그런 교육의 이제 그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그렇겠지만 지나치게 이제 독자의 권위가 아니면 독자의 자유가 제한되어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이제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나 아니면 경험들을 훈련받게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하면 결국은 모든 교육 과정은 독서가 무엇냐를 가리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뭘 볼 때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거. 그런데 참으로 그 경험을 살아가시면서 경험해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세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어떠한 그런 또렷한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페노멘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사실은. 굉장히 뉴트럴한 거다, 중립적인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현상을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면 현상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오랜 교육 과정, 교양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게 습득이 되면서 그리고 육화가 되고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어떤 시선이 되고 자연스러운 독서법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사회 현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 현상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화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주체적으로 읽어내거나 아니면 주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방법론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현상 자체가 이미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층적 텍스트들이고 그리고 무한한 어떠한 그런 해석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몇 개의 방법론 내지는
몇 개의 독서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만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왜 그 몇 개의 독서법이나 아니면 몇 개의 어떠한 그 보기 방식을 배우게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의 사회나 혹은 하나의 문화가 어떤 독서법을 가리킬 때는 사실은 진실이 문제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그것은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 상태를 무엇입니까? 흔들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런 방법론이나 독서법이나 아니면 이제 교육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말하자면 고정화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독서법을 배우거나 아니면 어떤 보는 방식을 배울 때 근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말하자면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누구보다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런 롤랑 바르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코드와 탈코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드적 독서와 그리고 탈코드적 독서라는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을 한 권의 소설을 읽고 어떤 소설의 경험 모델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독서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르게 읽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말하자면 이제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들 아니면은 그러한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경험들을 서로 이제 교환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러한 그 강의의 어떠한 그런 목적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때때로 이제 제가 텍스트를 읽고 얘기를 할 때 때때로 어떨 때는 좀 보편적일 수도 있고 늘상 우리가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방식으로 그 텍스트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진짜 탈코드적이다. 영 엉뚱한 대로 건너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경험을 이제 하실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전제 조건 내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8편의 이제 소설을 이제 함께 읽어가는 2달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나 뵙는 이런 이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날로요. 그래서 제가 지금 8편의 이제 소설을 그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페이퍼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적어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됐나 모르겠다. 잠깐만 좀. 그래서 간단하게 8편의 소설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좀 미리 드려보게 되면 오늘 이제 그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가지고 이제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뭐 사랑과 정치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것도 걸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은유적이긴 하지만 이제 가벼움과 무거움 그리고 영혼과 육체 뭐 이러한 문제들이 좀 다루어지면서 말하자면 이 존재의 문제 같은 것들이 다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가게 되면 이제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작품을 몇 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킬리만자로의 눈 위에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요새 그 헤밍웨이의 이제 판권이라고 하는 거 저작권이라는 게 해방이 되어가지고 지금 막 새로 번역되는 그런 책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킬리만자로의 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학동맹가 그 민음상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정영목 씨 아주 번역 잘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제가 다루려고 하는 몇 개의 작품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강의할 때는 막
다른 데서 빼가지고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든지 아니면 프란시스 맥코머의 이제 짧고 행복한 이제 생이라든지 특히 이제 더 킬러 그래서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지만 뭐 살인자라든지 뭐 또는 이제 그 뭐지요 다른 작품이 하나가 있고 그런데 몇 개 그래서 그리고 그 인디안 마을 짧은 거지만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강력한 경험을 가져다주는 그런 짧은 그런 소설이기도 한데 이런 몇 개의 작품들을 전부 통틀어서 같이 읽으면서 그래서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 하실 때는 그 텍스트를 전부 그것도 한 200페이지밖에 안 돼요. 다 읽어도 그래서 다 읽고 오셔서 이제 같이 여기저기 들락날락거리면서 이제 좀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밍웨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해밍웨이 아주 많이 이제 그 평가가 되어 있지만 제가 그 근본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 것은 해밍웨이와 죽음의 관계라고 하는 문제를 그래서 해밍웨이 소설에는 아주 그 늘상 그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고 또 스스로 어떻게 된 우울증 환자였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이 사냥총을 입에다 넣고 이제 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죽음의 문제를 좀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해밍웨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죽음에 대한 사냥꾼의 소설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물론 해밍웨이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테마를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끌고 가려고 하고요. 이 3주째 들어가면 토마스 핀천 그 문학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이 폭넓으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위 미국 포스트 모던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장 그 뭡니까 대작은 중력의 무지개라고 하는 이제 대작이 있는데 그건 거의 그 뭡니까 미국판 봐도 그 소설이 나오고 그다음에 설명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라서 그래서 뭐 제임스 조이스 못지않게 엄청난 그런 그 항공학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 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소설이 쓰여지고 있는데 저도 뭐 읽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독일어판 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제 뒤적뒤적거리고 이제 그러는 상태에 지나지 않는데 그 작품은 뭐 강의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 아주 초기 작품으로 이제 49호 품목의 이제 경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음사에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이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다루려고 하는 이 작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포스트 모던 소설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작품이고요.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민감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당연히 다루어야 되는데 다루지 않는 그런 테마인 국가라고 하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란 뭐냐라고 하는 것도 뭐 꼭 정치적으로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국가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소설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그 훌륭한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작품이어서 그리고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엔트로피 개념을 아시죠? 그래서 한때 막 얘기하다가 요새는 별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작품의 어떤 근본적인 그 이론적 아니면 문제의식의 배경으로 있는 거는 말하자면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엮어서 다루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